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의 김정일입니다. 이제 결국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억 3천만 명의 리더가 내일 이제 새로 뽑히게 되고 보수, 진보로 호칭이 되는 이념상의 거대한 갈등이 충돌하면서 내일 이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 선거 전 양측이 키스테이트를 중심으로 맹렬하게 벌이게 되고 어제까지 주말에는 양측이 동분서주하면서 주요 지점을 돌면서 표심의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최종 시점의 상황을 몇 줄로 서머라이즈 한다면은 첫째, 여전히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약 10% 정도를 앞서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여전히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근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승자와 패자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NBC 뉴스의 폴링을 보면은 바이든 대 트럼프가 52대 42, 그러나 최종 접전 지역인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등지에서는 이보다 지지율 차이가 훨씬 적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주체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뉴욕타임스 조사와 드모인 레지스터의 조사가 서로 크게 다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바이든은 피차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현재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하기에 짝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쪽에서는 계속 재서 등에 대한 위협이 나오고 장기간 선거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우려 등등 여러 가지 불길한 설이 제기되면서 이번 선거 결과들이 헌정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대법원, 의회, 심지어는 군대에서 바로잡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공경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의 현장입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 경찰들이 내일 11월 3일 있을지도 모르는 Civil Unrest, 소요사태에 대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위협적인 정보는 없지만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찰을 배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접속 건수에 매달려서 센세이셔널리즘을 부추기고 있는 한국의 일부 온라인 매체들은 미국에서 곧 대규모 폭동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과장된 페이크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카톡으로 받아본 미국의 한인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선거 결과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조기 결과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중서부 지역, 미시간, 위스콘신 등지에서는 재수 사건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당락의 시나리오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상황, 후유증 예상 등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적으로 주말에 나온 폴링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조사를 보면은 바이든 4개 키스테이트에서 월등 우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인데 바이든이 각각 6%, 11%까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2016년 트럼프는 애리조나에서 4% 승리,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에서 모두 1%의 승리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데모인 레지스터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48대 41, 7%나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폴링을 한 기관이 2016년도에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했던 바로 그 폴링 기관인데 당시에 7% 우세로 조사가 됐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9%를 이겼습니다. 아이오와는 바이든이 일렉토럴 칼리지 270표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길목에 있는 주입니다. 금년도 오차 범위는 5%, 6%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조사로 결국 트럼프는 희망에 지금 부풀어 있고 바이든은 걱정에 짓눌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가 애리조나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계산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이 232표를 이미 갖고 있다고 보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던 민주당의 베이스 표입니다. 여기에 이제 38표가 더 있어야만이 당선권이 270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의 표를 추가하면은 미시간에서 16표, 위스콘신 10표, 그래서 26표가 추가가 됩니다. 이 두 주를 꼽는 이유가 있는데 CNN과 SSRS의 조사에 따르면
미시간에서는 바이든이 12% 우세,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이 8% 우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표에다가 네브라스카 세컨드 디스트릭을 추가하면은 259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1표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이제 여기가 마무리 작업인데 여기에다가 애리조나 11표를 가산하면은 결국 270표로 바이든이 만세를 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애리조나는 바이든이 지금 6% 우세한 주로 나와 있고 펜실베니아 20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여유있게 279표로 만세를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펜실베니아는 현재 6% 우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앵글로 보면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주말에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열심히 유세를 벌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 당연히 트럼프 쪽에서 볼 수도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모두 이기게 되면은 선거전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이 3개 주를 합하면 선거인단 표수가 60표나 되게 됩니다. 이 시카고 다운타운의 커머셜 에리아 지난 주말부터 정복 경찰관들의 숫자 그리고 패트롤 경찰차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내일은 배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리 라이프 시장에 따르면은 시카고 지역에 특별한 폭력 조짐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경찰을 배치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들에서는 지난 인정 시위 시에 그 약탈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것을 우려해서 이미 보호업을 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인 상가 일부도 이 지역에 있는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폴링에서 밀리는 트럼프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어제도 유세장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변호사들이 동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확실한 의미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편 투표는 사기다 라고 이미 말을 여러 번 했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거부했고 또 재소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승패에 대한 또 불복 사태가 오면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최악의 후유증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대법원, 의회, 헌법, 군대까지 동원이 돼서 위기를 겨우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이 보카 뉴스가 대선 개표 소식을 중계방송하게 됩니다. 아주 특이한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의 스트리밍 방송이고 이 방송 요원들이 모두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 중에는 사업인도 있고 컴퓨터 전문가, 연극인, 소셜워커, 의사, 박사들도 있습니다. 방송과는 거리가 꽤 먼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선량한 시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험악한 대선 중계 방송 꽤 흥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 큐시트를 검토하고 질문 답변을 정리하고 공부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우리의 문화적인 서행 현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바빴기 때문이다. 이런 그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시선이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들인 이 선거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카 뉴스의 임무는 이 답답함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서 인용을 가끔 하는데 성서에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과의 공감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결국 새 계명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번 중계방송이 이 답답함의 공유 이것과 함께 동시에 이웃 사랑의 실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서 9시 모레 4일 오전 9시 15분에서 10시 사이에 방송이 실시가 됩니다. 많은 애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로컬 뉴스 또 주요 뉴스들을 종합하겠습니다. 투표일 하루를 남기고 있는데 트럼프 바이든 양측이 오늘 맹렬한 마지막 유세를 벌이게 됩니다. 트럼프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유세를 벌이게 되고 바이든은 펜실베니아에서 집중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펜실베니아는 최고의 접전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이지안 아메리칸에 대한 인종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올리언스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여행 중이던 CNN 기자, 동양계인 아마라 월커가 공항 내에서 1시간 동안 3번이나 인종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으로부터 니하오 칭칭이라는 놀림을 당했고, 두 번째는 영어를 할 줄 아느냐는 시비를 겪게 됐습니다. 보다 못한 그녀의 동료 PD가 이것을 지역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이 언어 문제가 범죄가 아니라고 역정을 내면서 그냥 사라졌다라고 워커 기자가 어제 분개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냉장고 크기만 한 유성 1개가 오늘 지구 대기권에 들어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 확률을 0.4%로 보고 있고 2018년부터 이 유성을 추적을 해왔었습니다. 로컬뉴스입니다. 일리노이 보건당국은 내일 모레 수요일 일리노이 전 지역을 팬데믹 제한 지역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아이오와주의 접경 지역인데 지난 7일 동안 계속해서 포지티비티 레이트이 8.5%를 능가했었습니다. 일리노이 지역의 코비드-19 감염률이 어제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어제 건수가 6,980건, 지난 토요일은 무려 7,899건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35명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총기 살인 사건이 50%나 증가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작년 동기와 대비해서 총격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50%가 증가했다고 어제 집계를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반 범죄들은 오히려 7%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팬데믹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보카TV 뉴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인 동포들을 위해 온라인 매체 미주 한인의 소리 보카TV가 준비하는 2020 미대선 특별 개표 방송을 한국어로 실시간 생방송해드립니다. 김정일 방송위원과 함께 개표 현황 결과를 이틀에 걸쳐 실시간 생방송 보내드립니다.